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시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주셨고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효로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이발 시원하게 하셨네요, 머리. 어제 시원하게 밀었습니다. 아, 깔끔해지셨네요. 네, 두 분과 오늘 함께 할 텐데 첫 번째 주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신 K방산과 손잡는 캐나다라는 부분으로 주제를 잡아봤는데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방산주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뭐 트럼프의 오락가락해도 굳건한 게 대표적인 게 방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유럽에서도 최근에 군비 늘릴 것이라 얘기하게 되면서 유럽 쪽에서도 이 방산주들이 강하거든요. 이건 어떤 글로벌 트렌드화된 어떤 섹터상의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헤드라인을 여기서 캐나다로 잡았는데 K방산팀이 얼마 전에 캐나다 극비 방문했다고 해요. 일정을 보니까 이달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갔다고 하는데 잠수함 수주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하나오션 측에서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6년 안에 잠수함 납품 가능하다라고 공언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근거 있는 자신감일지 K방산 계속해서 끌고 가는 매매 가능할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K방산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오늘도 종목별로 해서 레포트에서 고우라는 의견을 많이 냈거든요. 같은 의견이세요? 네, 아직까지는 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방산이 올라가는 이제 몇 가지 케이스 이유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유럽의 재무 제한이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점이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종전이 이제 조만간 이제 다가설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주도하면서 지금 종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이제 내용으로 종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이 이제 나토에서 발을 약간 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같이 나오면서 유럽 내에 국방비가 급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에 유로존에서 쓰는 이제 군비가 한 4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게 8천 유로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4천억 유로의 그런 이제 그 재정 적자 그 비율까지 바꿔가면서 국방비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징병제까지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EU 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핵 우산 정책을 아마 프랑스가 담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군사비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와 맞닿고 있는 동유럽 같은 경우는 그 국방비가 대폭 지금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방산 무기가 유럽 내에 좀 진출이 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EU 내에 뭐 프랑스나 아니면 독일의 방산업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뭐 상당 부분을 구입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해외에서 구입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과의 이제 관계가 약간은 조금 삐끄덕거리는 상황에서 미국 무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뭐 폴란드를 비롯해서 나토 국가의 국내 방산 무기들이 지금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의 진출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의 이제 군 현대화 사업에 국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도 요즘에 미국과 좀 삐거덕거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물론 미국 무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미국 이외에 호환될 수 있는 무기를 선호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미국 무기와 호환성이 가장 높은 국내 무기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한국 대표단이 가서 얘기한 거는 뭐 잠수함, 그다음에 K9 자주포, 뭐 훈련기, 뭐 로켓 발사 시스템,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국내에서 현재 수출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항목들을 제안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회사명이 언급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예측하기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한국항공우주, 하나 오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뻗어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팀을 구성하든 어쨌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어떤 수주를 받기 위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 적극성이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산주는 계속해서 봐도 된다라고 외쳐주셨는데요. 네,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일단 방산이랑 조선 같은 경우 이제 뗄라 뗄 수 없이 같이 가는 존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방산이랑 조선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분할 매수를 잘하면 조선 쪽이 나아요. 왜냐면 조정이 이미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근데 방산 같은 경우는 조정이 크게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잘 못하신 분들께 안전할 수 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적극적인 뭐 언론 활동이나 뭐 어떤 국경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떠났었는데 애석하게도 방산은 정말 굳건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현대그룹주랑 하나그룹주가 방산 원팀을 꾸려서 캐나다에 극비 방문했다는 뉴스 하나. 그 다음에 EU에서는 어떤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지출을 진행을 해가지고 어떤 라인을 좀 갖춰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연히 가성비라든가 납기 이런 것들은 리드타임 이런 것들 우리나라 잘 지켜주니까 우리나라가 동반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증권계통에서 탑픽을 현대 로템으로 꼽다 보니까 오늘 방산이랑 조선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확실하게 조선보다는 방산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고 저는 이제 투자 인사이트를 조선이 좀 아래쪽에서 지어왔거든요. 왜냐면 이미 방산 같은 경우 현대 로템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좀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리스크를 약간 저 언론에서 무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현대로템, 뭐 K2전차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는 네. 최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지연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폴란드나 유럽에서 우리가 방위비를 증가시키겠다. 우리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하면서 우리는 라인을 지키겠다. 여기까지만 말을 했지 폴란드에서 우리가 EU에서 이렇게 납기를 빨리 줄이면서 방위비를 쓰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연시켜놨던 한국과의 K2 전차 계약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EU에서 이 방위비를 늘린다고 하니까 기자분들께서 아니면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이런 상황까지 왔을 때는 폴란드에서 지연시켜놨던 K2 전차에 대한 2차 공급 계약을 다음 달에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이야기에 개인 투자분들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기 때문에 방산을 외면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방산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은 정말 시세가 너무 견조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만약에 내가 나는 물려도 상관없다라고 하신 분들께 방산 권해드려요. 네. 근데 나는 물리면은 조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상의 손실폭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원래 사려던 비중이 한 절반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약간 손실 감소하면서도 보유 기간을 2주보다 길게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보유하면서 조금 같은 기간 보였을 때는 기대 수익률을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께는 최근 방산양 조선 패턴을 보면은 이미 잘하고 있는 종목은 뉴스 나왔을 때 갑니다. 근데 우리가 내부 정보도 알 수 없고 매일 이렇게 뉴스 들여다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현대로템도 이미 플러스 10%, 플러스 4% 시세를 나와줬기 때문에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 단기적 변동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추이를 봤을 때 이미 잘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잘할 종목들과 관련 있는 밸류체인들이 좀 한 이틀, 3일 뒤에 시세가 나오는 모습들이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JP 모건 쪽에서 한국 방산주 사라라는 레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수주 경쟁력 굉장히 강할 것이고 내 실적 모멘텀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국내 증권사 한 목소리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견이 없는 방산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임순재 대표의 종목 선택은 오늘 화려하게 역사적인 신고가 써내려가고 있는 현대로템이고요. 손여로 팀장의 종목은 KSP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부담 없다라고 증권사에서 의견 냈더라고요. 네,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일단 폴란드발 이제 K2 전차에 대한 2차 수주 계약이 뭐 이번 달 중에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동유럽 지역 내에 이제 국방비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이런 K2 전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K2 전차의 이제 파워팩을 국산화하면서 지금 수출 지역이 이제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K2 전체 이제 파워팩 공급국이 이제 독일이다 보니까 독일이 원하지 않는 그런 국가에는 수출 못했었는데 그런 제한이 풀리면서 특히 이제 중동 지역 내에 K2 전차의 수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도 상당히 호조세를 보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매출은 5조 6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뭐 작년 대비 한 28%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70% 이상 증가한 7,9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대로템 최근에 주가는 올랐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대로템, 그래서 아마 보유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까지를 내가 수익에 대한 욕심을 내야 되나, 신규 진입자분들께서는 조금 1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부담스러우실 거잖아요.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일단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홀딩.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지금 10만 원이 넘어섰는데 10만 원 이하로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아마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목표 주가를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서부터 한 15%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뭐 11만 5천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추천이시고 그 가격대 가면 한 번 더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KSP는 팀장님 히든카드 종목인가요? 요거는 조금 생소한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화그룹주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H현대 그룹주 같은 경우 수익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KSP는 HD현대 그룹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성광밴드나 뭐 하이로코리아 이런 쪽도 이쪽에 속해 있죠. 그다음에 한화그룹주 같은 경우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한화엔진 또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화엔진 빼고 네. 이제 H현대 그룹주 중에서는 KSP가 유망히 보인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이제 막 8천억 1조가 되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강세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KSP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4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하이로코리아랑 더불어서 조선 기자재 중에서 아직 덜 상승한 기자재가 없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KSP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KSP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균일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워낙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막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막 80%, 100% 퍼포먼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KSP도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30% 이상은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 못하는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KSP에서 만들고 있는 뭐 엔진 부품이라든가 형 단조 사업이 주로 H현대 그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KSP 관련 리포트가 나왔어요. 고객선이 이제 LNG 운반선인 고객선이 수주에 대한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H현대 그룹주, 그다음에 H현대 중공업이 주요 매출처이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MR으로 시선을 돌린다고 했을 때 확실하게 MR로 1등은 하나오션입니다. 근데 하나오션에 이어서 H현대 중공업이 2등인데 이 MR 뉴스를 보면은 하나오션이 수주를 먼저 따고 그 다음에 H현대 중공업이 뒤늦게 수주를 따는 모습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오션이 이제 어떤 선발대전 역할을 했었고, 뭐 H현대 중공업이 수주를 딴다 못 딴다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없겠지만 최근의 트렌드 봤을 때는 H현대 중공업이 이대로 무릎을 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먼저 치고 나간 다음에 H현대 중공업이 뭐 수주 같은 그런 긍정적 모멘텀 났을 때는 이 KSP가 낙수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거래가 좀 많이 없는 종목이네요. 거래가 얕은데 목표가를 좀 잡아주세요. 네, 저는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서 소개를 드리기보다는 거래대금이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들 소개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든카드. 분할 매수에 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동평균 하단에서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수익 관점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4,350원부터 한 4,25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4,000원 정도 설정을 해보도 그다음 1차 목표가는 4,800원 정도 설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추천까지 받아봤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 때문에 LS그룹주들이 많이 들썩입니다. LS 대 호반, 지금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게 될까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는데 이게 특허 소송 2심 진행 중이거든요. 대한전선하고 LS전선하고. 그런데 이게 오늘 결과 나오네요, 보니까. 오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저 호반에서 LS그룹의 지분 매입을 왜 했지? 라는 의문표가 따라붙고 있고 그 속내 파악하는 지금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거에 조금 의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제는 대한전선 같이 주가 갑니다. 네, LS가 장중에 19% 넘게 급등하면서 조만간 지금 결과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시세 더 강해지고 있는 상태고요. 대한전선은 윗골이 조금 달면서 한 4.6% 정도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미만이기 때문에 호반 그룹에서는 별 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닐 것 같죠. 일단은 뭐 호반건설에서 그 LS를 왜 샀느냐라고 네.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호반그룹이 이제 현금 자금성이 상당히 좋은 그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투자 뭐 말 그대로 호반그룹이 지금 얘기하듯이 단순 투자? 전력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이게 5%가 넘지 않기 때문에 과연 5%가 넘어야 이게 경영 참여인지 아니면 단순 투자인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데 지금 그게 안 넘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런 3%가 지분이 이제 3%를 넘게 지금 샀다라고 하는데 만약 3%가 넘는 주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기업 장부 및 이제 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호반 그룹 입장에서 LS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업 관련된 내용들을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양사 간에 지금 특허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호반그룹이 이런 LS에서 어떤 필요로 한 그런 이제 정보를 빼내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한전선과 아까 호반의 이제 자회사인 대한전선과 LS의 자회사인 LS전선 간에 지금 특허권 관련된 분쟁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덕트형 조인트 키트에 대한 특허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발표가 그러니까 오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는 LS전선이 일부 승소를 했고요. 아마 2심에서도 그거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대한전선이 LS의 이제 해적 케이블 기술 유출과 관련돼서 경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 그룹 간에 이제 얽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호반 그룹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는데 과연 그럼 이 부분이 그 LS의 그러면 이제 지분 경쟁까지 같이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구자열 이제 LS 의장과 그다음에 그 특수관계인인 일가들이 지금 지분율의 32%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단순히 그 가격으로만 따져도 한 1조 3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호반그룹이 LS그룹에 대해서 뭐 이제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2조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과연 호반건설이 그 정도의 자금을 낼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면 단순하게 그냥 지분 투자로 해서 경각심을 주는 정도로 아마 끝날 가능성은 있고 이게 뭐 추가적으로 지분 싸움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LS그룹 주가 입장에서도 봐도 이게 뭐 단기성 그런 뭐 이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팀장님 1심 결과는 일단은 LS 쪽에 유리하게 나왔잖아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2심 결과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LS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오후장에 판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도 좀 궁금하고요. 호반에 아까 자금력이 좀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진짜 강하게 더 지분을 적극적으로 사들일 가능성이 혹여나 있을지 등등을 좀 봐주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죠. 봐야 됩니다.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이거 너네 너무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말했을 때는 명예훼손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1심에서 약간 표현한 부분들 그다음에 국내 전성 기업들 중에서 LS 그룹이 1등이라는 것도 다 아실 것이고 국내 3대 기업이 있죠. LS그룹도 있고 대한전선 있고 대원전선 있습니다. 근데 점유율로 봤을 때는 LS가 거의 7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대한전선 20%, 그다음에 대원전선 10% 이내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지금 2등이 1등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 정정당당하게
뭐 실력으로 이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게 좀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게 암암리에 뭐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근데 너네 뭐 기술 뭐 가져간 거 아니야? 이제 법적 공부는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단순 투자 아니냐는 이제 3% 넘었을 때 자료 열람권, 그다음에 대표님 말씀하셨고 5% 넘었을 때는 이제 최대주 등극하면서 이제 지분 변화에 따른 공시를 다 해야 될 정도로 이제 대주주의 여건을 갖는데 뭐 그들이 투자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경영권 참여의 일환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과연 그렇게 말을 할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 어떤 뭐 뉴스에 뭐 형사나 민사 소송 되시는 분이 뭐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발언을 보고 믿고 안 믿고를 따져서 투자 베팅을 정하는 게 이제 투자들의 이제 어떤 장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익거래 많이 하잖아요. 네. 인수합병 차익거래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M&A 차익거래.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인수기업은 대한전선 쪽이고 피인수기업은 LS 쪽입니다. 근데 제가 피인수라고 표현을 해서 뭐 대한전선 의도를 펼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트레이딩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들이 어떤 과다출혈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은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자금을 쓰는 입장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밀려야 정상입니다. 근데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은 조선 대비해서 조정을 굉장히 많이 겪었고 지금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 보면은 박스권 중단부보다 아래까지 밀린 다음에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설비는 굉장히 투자하기 매력적인 상황이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LS 이제 대한전선 입장에서 의도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예 순수한 입장보다는 조금 좀 비순수한 입장으로 봐도 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그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피인수 기업 위주의 밸류체인의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LS 일렉트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마린솔루션을 가지고 오셨는데 일렉트릭이 구전 회장의 뭐 발언 이후에 단기 낙폭이 꽤 과하게 나왔어요, 지금. 네. 그 구자은 회장 발언으로 인해서 그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20만 원 이하로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회사인 KOC 전기에 이제 상장 이슈까지 같이 있으면서 지금 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뭐 회사의 기본적인 체력이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미국 내의 전력 설비 수요가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이제 매출 같은 경우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뭐 매출 한 5조, 작년보다 한 1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한 20% 증가한 한 4,600억 정도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 지금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는 있지만 그 우려가 상당 부분 상쇄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미국 내에서 초고속 이제 변압기에 대해서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그런 이제 생산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수요는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한 20% 그러니까 한 30% 가까이 지금 하락을 보였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20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25만 원까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린솔루션도 포인트하고 목표가 좀 빠르게 들어볼까요? 네. 우선 앞에서 투자 포인트 다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LS 그룹주들의 어떤 이게 단기적인 변동성으로만 송하고 뭐 개인투자분들 위주로 접근했다고 했을 때는 매매 관점으로 보면 좋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럼 그 LS 그룹주 중에서 어떤 실적 퍼포먼스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시가총이 가장 작은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LS 마린솔루션 말씀드리면서 가온전선을 좀 붙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해저 케이블 관련 특허가 있기 때문에 특허 소송이 분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LS 그룹주에서 해저 케이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은 LS 마린솔루션이다라고 보고 있고 SK증권에서도 에너지 3법이 시행이 됐죠. 시행이 됐기 때문에 LS 마린솔루션이
가장 큰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0일선을 앞두고 60일선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수급동이 나쁘지 않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그룹주 중에서 성장성 있으면서도 시가총이 가장 작으면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LS 마린솔루션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마린솔루션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목표가 얼마예요? 네, 매수가는 16,000원부터 15,5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14,500원, 1차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두 종목 저희 체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도 빨간불이 켜고 있는데 성에 차지는 않는 상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목 고르기에 조금 더 열중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거인의 시선입니다. 금산 전문가 만나보시죠.